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공명들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공명 구조들을 이제 판단하는 문제들이 가끔씩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그냥 팁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명 관계를 판단한다. 예전에 기출 문제에도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어떤 구조식이 하나 그려져 있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구조들을 막 그려놓고요. 요 둘 사이엔 결합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화살표만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구조들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중결합 놔두고, 여기에 이중결합 이렇게 놔두고, 여기에 또 뭐 이중결합 뭐 이렇게 놔두고, 여기는 끊어버려야 되겠네요. 아무튼 뭐 정확하게 똑같이 그린 건 아닌데 비슷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이런 게 공명 구조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 판단할 때 괜히 뭐 이 화살표에 현혹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생기고,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여기도 이중결합 생기고 하겠네 하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만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뭐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는 이 탄소는 원래 구조대로 본다면은 이중결합 같은 게 없죠. 그리고 여기에는 결합선이 하나, 둘만 나타나 있어요.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랑 똑같은 자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결합선이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골격구조식에서 이 자리에는 탄소인데 결합선이 네 개 있어야 되는 두 개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두 개의 수소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선, 시그마 결합만 네 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탄소는 지금 sp3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p3라는 이름 자체만 딱 듣게 되면 바로 뭘 알 수 있느냐? p 오비탈이 토탈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다 혼성화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sp3에는 p 오비탈이 없는 거예요. 그럼 p 오비탈이 없는 자리로는 절대 공명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표현 자체가 아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공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시그마 결합은 절대로 공명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공명이라는 개념하고 시그마 전자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니까 하나라도 분자 내에 어떤 결합이라도, 특히 저게 나와 있는 것처럼 생략되어 있는 수소들은 무조건 다 시그마 결합이거든요. 수소들의 개수나 위치가 변했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시그마 결합이 변해버린 구조들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공명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파이에서 파이스타 전이에 의한 인접한 파이스타와 파이스타의 겹친 부위로 새로운 파이랍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소하고 탄소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여기에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 피오비탈이 있고요. 이렇게 파이 결합. 그 옆에도 만약에 또 파이 결합이 하나 더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도 파이 결합이 있었어요. 이 파이 결합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뭘 같이 보자고 그랬었느냐? 파이스타 오비탈도 같이 보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굳이 파이스타를 좀 더 같이 표현해 보자면은 여기에 이렇게 파이스타, 여기에도 이렇게 파이스타, 여기에도 이렇게 파이스타, 여기에도 이렇게 파이스타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 파이스타와 파이스타의 겹침이 요 1, 2, 3, 4라고 한다면은 2번하고 3번 탄소 사이에 마치 파이 결합 모양을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겹침 모양을 보시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1, 2번 사이에 있던 전자가 이 자리로 오른쪽 파이스타로 넘어가면 이게 새로운 파이랍이 되는 거고요. 3, 4번 사이에 있던 파이 전자가 여기 왼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여기가 파이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전부 공명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파이 전자는 전기 음성도보다도 인접한 오비탈의 전자 밀도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유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전기 음성도 위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습관이 생겨버려요. 뭐 일반화학을 하든 중고등학교 때 뭔가를 배웠을 때
그 주기율표상에서 전기음 성도가 일단 되게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기음 성도만 가지고 판단하려는 습관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실제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탄소하고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고요. 여기는 탄소, 여기도 탄소예요. 여기 결합선 두 개 있으니까 여기는 CH2겠네요. 생략되어 있는 수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여기다가 산소를 이렇게 하나 딱 결합을 시켜 놓을게요. 여기는 결합선이 하나짜리니까 여기는 CHHH에서 sp3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p오비탈이 이렇게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주변에 파이 스타 오비탈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 분자 내에서 가장 전자밀도가 높은 오비탈은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분자 내에서 가장 전자밀도가 낮은 오비탈은 여기에 있는 파이 스타 오비탈이에요. 있죠. 근데 가장 전자밀도가 높은 비공유 전자쌍하고 가장 전자밀도가 낮은 파이 스타 오비탈이 이웃자리에 최단거리에 아예 이렇게 같이 놓여 있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 전자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전자밀도 낮은 오비탈은 원자핵의 인력을 가로막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전자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외부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잡아당기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맨 처음에 그려드렸던 이런 골격구조식을 보시자마자 유기화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 올릴 때 전기음 소도가 높아. 이 파이 전자가 어디로 치우칠까?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거야. 이러면 틀려요. 오히려 산소가 가진 전자쌍이 여기에 전자밀도가 낮은 파이스타와 겹쳐 있기 때문에 얘가 전자를 기여해서 이 방향으로 이 탄소 쪽이 전자밀도가 높아집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제일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전자는 어쨌든 원자핵의 인력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원자핵에서 제일 가까운 전자들이니까. 그에 비해서 파이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시그마보다는 훨씬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핵의 인력이 조금 약해지고요. 대신 전자와 전자끼리의 반발이 조금 더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시그마 전자는 전기음 혼동만 보시면 되는데 파이 전자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밀도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단 C하고 O에 이런 식으로 아까 아세톤 구조에서요. P오비탈에 전자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여기도 전자 하나 있고 여기도 전자가 하나 있다. 그럼 여기 2오비탈과 2오비탈의 전자 밀도 차이가 없죠. 똑같아요. 전자가 하나씩 있어요. 이럴 때는 전자 밀도 차이가 없으니까 전자 밀도 차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전자 밀도 차이가 없을 때는 핵전하의 영향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산소 쪽으로 치우친다. 근데 여기서처럼 탄소에는 그냥 홀전자가 있고요. 그 옆에 산소에는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치우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주기 원소들은 적어도 이주기 원소는 어쨌든 S오비탈, P오비탈 밖에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공명 구조를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앞에서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질소 원자 주변에 결합선이 4개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경우다. 그리고 이렇게 양전하를 띄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놨어도 이 경우에는 이 질소 원자 주변에 어쨌든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은 만족해요. 이거는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에 만약에 이렇게 H가 2개 붙어 있는데 여기다가 H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럼 여기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자쌍이 한 쌍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형식 전하가 플러스일까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말고가 아니라 1단원에서 했었던 또는 바로 앞에서 했었던 형식 전하 파트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보자마자 바로바로 판단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이때도 전자쌍 한 쌍,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전자쌍 또 한 쌍, 여기도 시그마 전자쌍, 여기도 시그마 전자쌍 8개의 전자가 다 산소 주변에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다시 말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질소나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들은 절대 비어있는 오비탈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탄소는 예외적으로 이주기 원소 중에서 비교적 탄소가 전기음 소고도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데 여기에는 양전하를 이렇게 띄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결합선이 수소 하나, 물 뿐이에요. 그래야만 양전하가 만들어져요. 형식전하. 왜냐하면 여기에 탄소라고 한다면은 탄소 주변에 3개의 전자가 자신만의 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양전하죠. 바로 이럴 때만 이주기 원소 중에서 유일하게 탄소만 이렇게 양전하를 띄었을 때 비워져 있는 오비탈이 생겨버립니다. 비워져 있는 p 오비탈이 생기는 거예요. 질소나 산소들은 양전하를 띄어도 비워져 있는 p 오비탈 같은 게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강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또 써있네요. 양이온 중에서 탄소만이 비어있는 p 오비탈을 포함하고요. 질소나 산소는 양이온에서도 절대 비어있는 p 오비탈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공명구조가 많을수록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가 또는 옥텟 규칙 이런 것들이 어긋난 불안정한 상태가 안정화된다. 아까 얘기했던 비편제화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만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또는 홀전자가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로 이동을 해 다니면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성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명관계를 판단할 때의 주의사항들을 한꺼번에 한번 쫙 정리를 해본 겁니다.